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4%대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376.70으로 0.4포인트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냥 변동성이 약한 평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서 2일에 만든 중심 양봉 이후의 추세를 유지하고 지난 옵션 만기를 끼고 움직인 갭 상승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갭을 침범하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오늘 당일 하루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죠. 장 초반에 프리장에서 진폭이 여러 차례 있다가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렇죠. 그래서 진폭을 점점 하루 종일 좁히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파생반에 오늘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박스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작게 여러 차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때 한 포지션을 잡고 오래 보지 말고 끊어서 혹은 매수도 끊어서 가야 된다.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오늘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박스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제가 관점이 바뀌면 업데이트를 해드리죠. 근데 오늘은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었어요. 중간에 이제 코스닥이 흘러내릴 때 코스닥 제약주들 일부, 제약바이오주 일부, 알테오젠, HLB 등이 떨어질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렸었죠. 그때만 좀 특이사항이 있었지. 오늘 그거 말고는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루즈한 박스 관점, 박스 움직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변동성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죠. 하루 쉴만했습니다. 어제 이제 380을 찍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오늘은 또 아랫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지난 12월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날과 좀 흡사하기는 한데요. 조금 우리는 더 진행됐죠. 여기 위아래 꼬리를 다 달았던 날 이후에 이만큼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위치에서 저게 나온 거랑 비슷해서 뭐 만약에 12월과 매칭이 된다면은 390포인트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지난 데이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폭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40에서 60포인트 정도가 일반적인 거고요. 이 일반적인 걸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좀 더 폭발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오는 거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400포인트를 넘나드는 뭐 그런 정도까지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거는 다음 단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아주 양호하다. 그러나 오늘 자체는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는 것은 이미 아침 때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트레이딩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도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바이더딥 현상이 강한 상태입니다. 시장에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상태죠. 떨어지면 다시 주워 담아서 올라가겠다. 이런 강한 믿음이 형성돼 있어서 오늘도 이제 프리장 때 우리 장은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미국이 어제 막판에 자, 나스닥 선물을 놓고 보면요. 마지막에 어제 떨어졌잖아요. 가다가 여기서 자, 쭉 떨어진 자리에서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도 반복을 많이 하니까 떨어지면 뭐 누가 또 주워 담아서 끌어올리겠지라는 시장의 강한 믿음, 바이더딥 현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코스닥은 알테오젠, HLB 등 영향을 받아서 좀 흔들렸고요. 그러나 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에 도전 하는 모습 치열했는데 오늘도 뭐 장중에 8만 원을 찍고 어제는 8만 100원을 찍고 그랬는데 종가상으로는 79,800원을 끝났는데 시간으로 8만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뭐 내일 뭐 8만 원에 시원하게 이제 돌파 안착해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환율이 조금 심상치 않죠. 환율이 첫 번째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자리 1340원, 외환 당국의 관리가 있는 자리, 국가적 차원에서 방어해주는 첫 번째 자리인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1350선으로 지금 오늘 야간 거래가 시작됐는데, 물론 달러 선물은 이거보다 조금 아래 48원 정도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고가를 위협하고 뚫어냈다라는 거죠. 1월 17일에 보였던 최고가를 이제 뚫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추세, 중장기 상승 추세에서 이번 달 아래쪽 꼬리 달고 이제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윗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4월 달에 한번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는 과정, 찍고 가는 과정, 근데 위에 찍고 또 내려오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될지 유지될지 이탈할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선물을 막판에 외국인들이 1567억 매수 들어오면서 약상방 베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거의 크진 않지만 중립에 가깝지만 어쨌든 간에 매수야 매도야를 물어봤을 때는 약상방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로화 약세, 그다음에 위안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약세 보이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자, 여기 기사 보시면, 환율을 좀 줄이고 기사를 보시면 이 내용. 자, 윤 대통령 부동산 PF 리스크 철저히 관리하겠다. 보증액을 25조에서 30조로 확대한다 이겁니다. 자,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금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거는 어쨌든 금융 완화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오늘 환율 상승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절대값으로는 높죠. 높은데 외국인들은 버티고 있죠. 외국인들은 안 빠져나갑니다. 오늘도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사고 선물도 샀습니다. 안 빠져나가죠. 환율이 올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왜일까요? 환율은 어쨌든 환율이 올라갈 때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이제 역의 관계를 가지지만 시간차를 좀 두고 있고 시차가 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전망에 따른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절대적 수치가 높아서 외국인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외국인들은 더 올라가기 전에 먼저 현금화해서 이제 자국으로 송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보시면 환율은 향후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 외국인들이 서둘러서 자금을 빼기 시작하고, 현재 이제 환율이 절대적으로 오르고 있어도 아직은 외국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은 환율 상승의 리스크보다 일단 환율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감이 아직은 더 큰 상태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앞설 때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탈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면, 만약 총선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법 개정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대감이 식는다면 외국인은 환율 추가 상승 우려에 모아뒀던 현선물의 물량을 대량으로 내던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지, 정책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짜 사람들이 우려하는 총선용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앞으로 우리 시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번 제대로 해소해보고자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건지,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다음 달부터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좀 살짝 흔들렸는데 시총 최상위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좀 오늘 많이 떨어졌었죠. 올라간 폭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하지만 오늘 알테오젠이 11% 정도, 10.8%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공동 창업자 정혜신 박사의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이사 박순재 대표이사의 아내로서 이제 추가 지분 매각은 없다라는 발언에 이제 꼬리를 달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대 주주의 대량 매도, 즉 블록딜이
있었다라는 소식에 일단 앞서서 파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11%로 시간외로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 뭐 약보합 정도 끝났네요.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코스닥 시총 알테오젠과 HLB가 3월 들어서 코스닥 시총을 거의 다 올렸어요. 아니 이 종목을 빼면 오히려 3월에는 코스닥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약해지면 코스닥은 뭐 에코프로 BM이 강한 장대 불기둥을 세우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의 발언이 있었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발언에 5.86%가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HLB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차익 욕구 확대에 9.2%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요 세 개가 크게 흔들리면서 코스닥 제약 지수가 3.23% 하락했는데, 코스닥 제약 지수는 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1900포인트 까지 간다, 갈 수 있다, 열려 있다, 1000포인트 뚫리면 1900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900 근처인 1814.61까지 갔다가 오늘 1200대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1900 근접했던 어제의 1814가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을 높였고요. 이들이 고점을 찍으면 조금 거칠게 좀 내리막을 걷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바이오는 또 이제 바닥주들을 중심으로 바톤을 좀 이어가려고는 했죠. 이들이 좀 빠졌는데 다른 뭐 네이처셀이나 코미팜, 나이백 뭐 이런 것들이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올라가려고 했으나 시총 자체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죠.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고시총 중심으로 오늘 하락하면서 이제 오늘처럼 지수를 끌어내린다면 다른 종목들에게 돈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당분간 조정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전체 증시 코스피 쪽 이제 포지션을 한번 볼까 합니다. 월물 옵션 단독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모두 종합적으로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굳이 따지자면은 양매수 포지션에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종합 양매수 포지션, 개인은 오늘은 이제 양매수를 구축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종합적으로는 양매도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이 뜻은 오늘 자체는 횡보를 했지. 오늘은 이제 양매수, 개인이 양매수를 보이면서 횡보를 했지만 4월 만기일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죠. 이때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만기에 임박할수록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든 아래든 관계없는 양매수 포지션. 근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상방 베팅이 되어 있고요. 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선물에서 하방 베팅이 강하게 되어 있지만 금융투자는 주식으로 상방 쪽을 다 케어하고 커버하고 있는 상태죠. 외국인들은 주식으로도 선물과 함께 강한 네이키드 상승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지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왜? 너무 해지 없이, 해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해지가 좀 부족한 상태로 상방을 걸어놨기 때문에 하방 위험에 취약해지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쩌면 조금만 위험이 더 잡혀도 빨리 어느 정도를 청산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이 안 잡힌다면 더 올라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제가 어제 외국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의 매수를 많이 채운 것 같다. 여기서 더 키우려면은 이 그릇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 그릇을 키우려면은 해치가 더 규모가 커져야겠죠. 그냥 리스크만 키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잡히면은 이거 더 큰 그릇을 갖고 왔다라고 포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거의 다 꽉 찬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의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또 이 상태니까 남들이 좀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외국인이 아니면 올려줄 만한 주체가 크지 않아요. 선물을 끌어올리면, 시장을 끌어올리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끌어올려줘야 되는 건데, 외국인이 지금 꽉 찬 상태에서 그 힘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되니까 나머지들이 못 올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흔들죠. 장중에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흔들었죠. 자, 이런 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이거 다 장중에 파생반이나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데서 흔들어 버려요. 자기들이 흔들고 이런 데서 흔들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비중을 줄이고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사들입니다. 흔들어요.
외국인 자신들이 아니면 아무도 안 올려주니까 답답했는지 외국인 자신들의 지분을 좀 뺀다, 그 선물을 좀 뺀 다음에 다시 사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흔들어서 시장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3월 27일 오늘 기준의 위클리 옵션 포지션 자체는 개인과 외국인이 양매수 포지션을 쥐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양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일까지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내일 개인들의 네이키드 방향이 형성된다면 개인들이 콜옵션으로 막 몰린다면은 이제 내일은 좀 조정이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풋옵션을 마구잡이로 몰린다면은 콜에 비해 많이 몰린다면은 상승으로 가기가 쉽겠죠. 어차피 위클리 옵션은 당일 싸움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같이 함께하는 옵션 만기일에 따른 범위 추정 범위를 같이 체크하면서 시장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이제 공격적이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공격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늘릴 수 없는 이제 포화 상태 가깝다라는 얘기는 방금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박스장 가능성이 높아서 아침부터 박스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파생반에 아침의 전략이 오늘 박스장이었죠. 뭐 하더라도 조금 눌렸을 때 롱을 잡는 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니까 그래도 좀 눌렸을 때 롱을 잡자. 눌렸을 때 롱을 잡자. 눌렸을 때 롱을 잡자. 근데 반대로 뭐 숏을 해도 됩니다. 저항에서 숏을 봐도 돼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라. 오늘 잦은 진폭이 자주 나오니까 포지션을 잡고 계속 가다 보면은 도루묵이 됩니다. 수익이 났다가도 다시 손실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좀 짧게 뭐 여러 번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잦은 진폭에 맞는 매매를 취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죠. 하루 종일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생반에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은 거 여기 보시면 자 100만원 수익 내신 분 수수료가 너무 쌉니다. 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싸죠. 제가 연결해드리는 제휴증권사로 계좌를 바꿔서 쓰시면 수수료가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시는 대표 증권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연결해드리는 증권사보다 10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증권사의 최대 VVIP보다도 더 싸게 전국 최저 수준으로 선물 옵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수료 혜택 받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하단 오픈톡 주소로 연락 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서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뭐 여러 가지 일당 많이 하셨다라는 거 중산인 관점 참고해서 일당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도 이제 중산이 공부시켜 준 대로 지지와 저항 잘 활용해서 수익 창출했다. 딱 100만 원 채웠다. 뭐 소박하게 일당하셨다. 저 일당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모아서 보면은 이렇게 114만원, 97만원, 140만원, 25만원, 79만원, 100만원, 163만원, 102만원, 27만원, 69만원, 73만원 이렇게 많이들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수익 낼 수 있도록 파생반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또 종가에는 또 투신의 선물 매도가 2,500억 정도 잡혔죠. 그래서 종가에 이제 투신의 매매가 뭐 약간은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에는 방향성을 주더라라는 거에서 투신이 오늘은 2,500억 정도 매도. 물론 기존에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신 자체는 양매수 포지션이 되겠죠. 선물에서 매수 쪽 있고 매도 쪽 있고 물론 선물에서는 그걸 합산해가지고 상세 처리해서 리니어 스타일로 만들어지겠지만 어쨌든 매수 쪽 있고 그걸 롱이라고 본다면 매도 쪽 있고 숏이라고 보고 그 둘 간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렇고요. 그래서 3월 이제 일정을 보시면 이제 내일
미국 GDP 발표, 미시간 대 소비자 신뢰지수 정도가 눈에 띄고요. 29일에 미국 증시는 휴장일인데 성금요일이죠. 휴장일이고 선물까지도 쉽니다. 그래서 그때 고틈을 타서 PC 물가지수 발표 있고 파월 의장 연설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 없이 조금 더 하방 쪽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원래 그 동안은 우리가 하방의 내용이 나와도 미국 증시가 야간에 상승을 하면 어떻게든 다시 같이 함께 끌어올리려고 하는 성질이 강했죠. 그래서 갭 상승이 많이 일어났는데 미국 증시가 부재인 가운데 만약에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그날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운영 중입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구독자 단톡방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에 안내가 다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